안녕하세요. 가슴 아픈 이별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지만 또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어둠 같던 침묵의 시간, 그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는 노컨택 기간을 견뎌내신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혹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컨택이 드디어 효과를 본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노력, 그리고 스스로를 갈고 닦았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어쩌면 이별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을 위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황금률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돌아왔다는 것은 당신이 없는 시간 동안 심리적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의 가치를 다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리감과 침묵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호기심, 그리고 애틋함을 동시에 심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너 그때 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와 같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순간 당신이 애써 쌓아올린 모든 신비감과 매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달라진 모습과 여유에 끌려 돌아온 것인데 당신이 과거에 얽매인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변한 게 없구나. 내가 떠났던 이유가 그대로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뒷걸음질 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노컨택 기간 동안 쏟아부었던 그 모든 에너지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보이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다시 시작하는 이 순간 아닐까? 앞으로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싶어. 이 한마디가 당신을 훨씬 더 성숙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돌아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다시 연인으로 돌아오거나 혹은 애매한 친구 사이, 즉 프렌드존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놀랍게도 두 경우 모두 당신의 기본적인 태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바로 평온함과 여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프렌드존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더욱 교묘한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완전히 놓치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다시 진지한 관계를 맺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친구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그대로인지 당신이 얼마나 자신에게 매달리는지 떠보려는 의도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당신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내 가족들이 그때 좀 서운하게 했었지 와 같은 말들로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휘말리면 당신은 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앞서 말한 원칙을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는 연인이라는 다른 관계였고 지금은 친구 사이잖아. 예전 관계는 이미 끝났는데 굳이 지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난 지금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더 집중하고 싶어. 이 말은 상대방의 머릿속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연연하지 않네? 정말로 나 없이도 잘 지내고 나를 잊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상실감과 불안감이 바로 상대방이 당신에게 다시 매력을 느끼고 당신을 되찾고 싶어 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의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이 쥐게 되는 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때까지 당신은 지금의 평온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달라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컨택 기간은 단순히 연락을 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과 외면 모두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떠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재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떠난 후 당신이 슬픔에 잠겨 폐인처럼 지냈을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당신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자신의 일에 열중하며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놓쳐버린 당신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연애를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소홀해집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의 매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당신에게 끌렸던 바로 그 모습, 그 자신감과 열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일관된 태도로 보여줄 때 상대방의 마음은 더욱 당신을 향해 기울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 과거의 상처로 인한 분노 등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칠 것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다고 해서 한없이 잘해주다가 다음날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차갑게 대하는 등 감정 기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고 당신이 아직 감정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만약 감정이 격해져서 실수할 것 같다면 차라리 전화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다시 연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쿨하고 침착한 모습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떠났던 것이 큰 폭풍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이 당신을 흥분시켜 이성을 잃게 할 만큼 대단한 사건도 아니라는 것을 태도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 사람이 돌아온 것은 당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지만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그 사람 없이도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관계의 힘은 당신에게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가슴 아픈 이별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지만 또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어둠 같던 침묵의 시간, 그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는 노컨택 기간을 견뎌내신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혹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컨택이 드디어 효과를 본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노력, 그리고 스스로를 갈고 닦았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어쩌면 이별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을 위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황금률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돌아왔다는 것은 당신이 없는 시간 동안 심리적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의 가치를 다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리감과 침묵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호기심, 그리고 애틋함을 동시에 심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너 그때 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와 같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순간 당신이 애써 쌓아올린 모든 신비감과 매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달라진 모습과 여유에 끌려 돌아온 것인데 당신이 과거에 얽매인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변한 게 없구나. 내가 떠났던 이유가 그대로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뒷걸음질 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노컨택 기간 동안 쏟아부었던 그 모든 에너지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보이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다시 시작하는 이 순간 아닐까? 앞으로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싶어. 이 한마디가 당신을 훨씬 더 성숙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돌아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다시 연인으로 돌아오거나 혹은 애매한 친구 사이, 즉 프렌드존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놀랍게도 두 경우 모두 당신의 기본적인 태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바로 평온함과 여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프렌드존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더욱 교묘한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완전히 놓치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다시 진지한 관계를 맺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친구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그대로인지, 당신이 얼마나 자신에게 매달리는지 떠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당신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내 가족들이 그때 좀 서운하게 했었지, 와 같은 말들로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휘말리면 당신은 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앞서 말한 원칙을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는 연인이라는 다른 관계였고, 지금은 친구 사이잖아. 예전 관계는 이미 끝났는데, 굳이 지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난 지금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더 집중하고 싶어. 이 말은 상대방의 머릿속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연연하지 않네? 정말로 나 없이도 잘 지내고 나를 잊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상실감과 불안감이 바로 상대방이 당신에게 다시 매력을 느끼고 당신을 되찾고 싶어 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의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이 쥐게 되는 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때까지 당신은 지금의 평온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달라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컨택 기간은 단순히 연락을 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과 외면 모두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떠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재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떠난 후 당신이 슬픔에 잠겨 폐인처럼 지냈을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당신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자신의 일에 열중하며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놓쳐버린 당신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연애를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소홀해집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의 매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당신에게 끌렸던 바로 그 모습, 그 자신감과 열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일관된 태도로 보여줄 때 상대방의 마음은 더욱 당신을 향해 기울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 과거의 상처로 인한 분노 등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칠 것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다고 해서 한없이 잘해주다가 다음날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차갑게 대하는 등 감정 기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고 당신이 아직 감정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만약 감정이 격해져서 실수할 것 같다면 차라리 전화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다시 연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쿨하고 침착한 모습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떠났던 것이 큰 폭풍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이 당신을 흥분시켜 이성을 잃게 할 만큼 대단한 사건도 아니라는 것을 태도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 사람이 돌아온 것은 당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지만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그 사람 없이도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관계의 힘은 당신에게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가슴 아픈 이별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지만 또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어둠 같던 침묵의 시간, 그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는 노컨택 기간을 견뎌내신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혹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컨택이 드디어 효과를 본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노력, 그리고 스스로를 갈고 닦았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어쩌면 이별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을 위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황금률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돌아왔다는 것은 당신이 없는 시간 동안 심리적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의 가치를 다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리감과 침묵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호기심, 그리고 애틋함을 동시에 심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너 그때 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와 같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순간 당신이 애써 쌓아올린 모든 신비감과 매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달라진 모습과 여유에 끌려 돌아온 것인데 당신이 과거에 얽매인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변한 게 없구나. 내가 떠났던 이유가 그대로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뒷걸음질 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노컨택 기간 동안 쏟아부었던 그 모든 에너지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보이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다시 시작하는 이 순간 아닐까?
앞으로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싶어. 이 한마디가 당신을 훨씬 더 성숙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돌아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다시 연인으로 돌아오거나 혹은 애매한 친구 사이, 즉 프렌드존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놀랍게도 두 경우 모두 당신의 기본적인 태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바로 평온함과 여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프렌드존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더욱 교묘한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완전히 놓치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다시 진지한 관계를 맺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친구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그대로인지, 당신이 얼마나 자신에게 매달리는지 떠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당신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내 가족들이 그때 좀 서운하게 했었지, 와 같은 말들로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휘말리면 당신은 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앞서 말한 원칙을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는 연인이라는 다른 관계였고, 지금은 친구 사이잖아. 예전 관계는 이미 끝났는데, 굳이 지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난 지금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더 집중하고 싶어. 이 말은 상대방의 머릿속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연연하지 않네? 정말로 나 없이도 잘 지내고 나를 잊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상실감과 불안감이 바로 상대방이 당신에게 다시 매력을 느끼고 당신을 되찾고 싶어 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의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이 쥐게 되는 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때까지 당신은 지금의 평온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달라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컨택 기간은 단순히 연락을 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과 외면 모두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떠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재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떠난 후 당신이 슬픔에 잠겨 폐인처럼 지냈을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당신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자신의 일에 열중하며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놓쳐버린 당신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연애를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소홀해집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의 매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당신에게 끌렸던 바로 그 모습, 그 자신감과 열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일관된 태도로 보여줄 때 상대방의 마음은 더욱 당신을 향해 기울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 과거의 상처로 인한 분노 등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칠 것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다고 해서 한없이 잘해주다가 다음날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차갑게 대하는 등 감정 기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고 당신이 아직 감정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만약 감정이 격해져서 실수할 것 같다면 차라리 전화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다시 연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쿨하고 침착한 모습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떠났던 것이 큰 폭풍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이 당신을 흥분시켜 이성을 잃게 할 만큼 대단한 사건도 아니라는 것을 태도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 사람이 돌아온 것은 당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지만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그 사람 없이도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관계의 힘은 당신에게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가슴 아픈 이별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지만 또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어둠 같던 침묵의 시간, 그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는 노컨택 기간을 견뎌내신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혹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컨택이 드디어 효과를 본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노력, 그리고 스스로를 갈고 닦았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어쩌면 이별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을 위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황금률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돌아왔다는 것은 당신이 없는 시간 동안 심리적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의 가치를 다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리감과 침묵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호기심, 그리고 애틋함을 동시에 심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너 그때 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와 같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순간 당신이 애써 쌓아올린 모든 신비감과 매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달라진 모습과 여유에 끌려 돌아온 것인데 당신이 과거에 얽매인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변한 게 없구나. 내가 떠났던 이유가 그대로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뒷걸음질 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노컨택 기간 동안 쏟아부었던 그 모든 에너지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보이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다시 시작하는 이 순간 아닐까? 앞으로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싶어. 이 한마디가 당신을 훨씬 더 성숙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돌아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다시 연인으로 돌아오거나 혹은 애매한 친구 사이, 즉 프렌드존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놀랍게도 두 경우 모두 당신의 기본적인 태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바로 평온함과 여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프렌드존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더욱 교묘한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완전히 놓치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다시 진지한 관계를 맺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친구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그대로인지 당신이 얼마나 자신에게 매달리는지 떠보려는 의도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당신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내 가족들이 그때 좀 서운하게 했었지 와 같은 말들로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휘말리면 당신은 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앞서 말한 원칙을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는 연인이라는 다른 관계였고 지금은 친구 사이잖아. 예전 관계는 이미 끝났는데 굳이 지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난 지금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더 집중하고 싶어. 이 말은 상대방의 머릿속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연연하지 않네? 정말로 나 없이도 잘 지내고 나를 잊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상실감과 불안감이 바로 상대방이 당신에게 다시 매력을 느끼고 당신을 되찾고 싶어 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의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이 쥐게 되는 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때까지 당신은 지금의 평온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달라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컨택 기간은 단순히 연락을 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과 외면 모두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떠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재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떠난 후 당신이 슬픔에 잠겨 폐인처럼 지냈을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당신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자신의 일에 열중하며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놓쳐버린 당신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연애를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소홀해집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의 매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당신에게 끌렸던 바로 그 모습, 그 자신감과 열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일관된 태도로 보여줄 때 상대방의 마음은 더욱 당신을 향해 기울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 과거의 상처로 인한 분노 등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칠 것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다고 해서 한없이 잘해주다가 다음날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차갑게 대하는 등 감정 기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고 당신이 아직 감정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만약 감정이 격해져서 실수할 것 같다면 차라리 전화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다시 연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쿨하고 침착한 모습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떠났던 것이 큰 폭풍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이 당신을 흥분시켜 이성을 잃게 할 만큼 대단한 사건도 아니라는 것을 태도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 사람이 돌아온 것은 당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지만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그 사람 없이도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관계의 힘은 당신에게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가슴 아픈 이별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지만 또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어둠 같던 침묵의 시간, 그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는 노컨택 기간을 견뎌내신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혹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컨택이 드디어 효과를 본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노력, 그리고 스스로를 갈고 닦았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어쩌면 이별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을 위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황금률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돌아왔다는 것은 당신이 없는 시간 동안 심리적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의 가치를 다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리감과 침묵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호기심, 그리고 애틋함을 동시에 심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너 그때 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와 같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순간 당신이 애써 쌓아 올린 모든 신비감과 매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달라진 모습과 여유에 끌려 돌아온 것인데 당신이 과거에 얽매인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변한 게 없구나. 내가 떠났던 이유가 그대로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뒷걸음질 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노컨택 기간 동안 쏟아부었던 그 모든 에너지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보이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다시 시작하는 이 순간 아닐까? 앞으로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싶어. 이 한마디가 당신을 훨씬 더 성숙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돌아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다시 연인으로 돌아오거나 혹은 애매한 친구 사이, 즉 프렌드존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놀랍게도 두 경우 모두 당신의 기본적인 태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바로 평온함과 여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프렌드존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더욱 교묘한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완전히 놓치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다시 진지한 관계를 맺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친구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그대로인지 당신이 얼마나 자신에게 매달리는지 떠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당신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내 가족들이 그때 좀 서운하게 했었지 와 같은 말들로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휘말리면 당신은 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앞서 말한 원칙을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는 연인이라는 다른 관계였고 지금은 친구 사이잖아. 예전 관계는 이미 끝났는데 굳이 지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난 지금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더 집중하고 싶어. 이 말은 상대방의 머릿속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연연하지 않네? 정말로 나 없이도 잘 지내고 나를 잊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상실감과 불안감이 바로 상대방이 당신에게 다시 매력을 느끼고 당신을 되찾고 싶어 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의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이 쥐게 되는 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때까지 당신은 지금의 평온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달라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컨택 기간은 단순히 연락을 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과 외면 모두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떠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재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떠난 후 당신이 슬픔에 잠겨 폐인처럼 지냈을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당신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자신의 일에 열중하며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등 활기찬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놓쳐버린 당신의 가치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연애를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소홀해집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쏟다 보니 정작 자신의 매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당신에게 끌렸던 바로 그 모습, 그 자신감과 열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다시 예전처럼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여러 가지 행동이나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일관된 태도로 보여줄 때 상대방의 마음은 더욱 당신을 향해 기울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동시에 불안함, 과거의 상처로 인한 분노 등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칠 것입니다. 오늘 기분이 좋다고 해서 한없이 잘해주다가 다음날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차갑게 대하는 등 감정 기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모습은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고 당신이 아직 감정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만약 감정이 격해져서 실수할 것 같다면 차라리 전화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졌을 때 다시 연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쿨하고 침착한 모습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떠났던 것이 큰 폭풍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이 당신을 흥분시켜 이성을 잃게 할 만큼 대단한 사건도 아니라는 것을 태도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 사람이 돌아온 것은 당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지만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그 사람 없이도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 관계의 힘은 당신에게로 기울게 될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는 당신의 모든 순간을 응원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현명한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세요. 가슴 아픈 이별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지만 또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어둠 같던 침묵의 시간, 그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는 노컨택 기간을 견뎌내신 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혹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영원히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컨택이 드디어 효과를 본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노력, 그리고 스스로를 갈고 닦았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어쩌면 이별의 순간보다 더 중요한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을 위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황금률은 과거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돌아왔다는 것은 당신이 없는 시간 동안 심리적으로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의 가치를 다시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만든 거리감과 침묵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불안감과 호기심, 그리고 애틋함을 동시에 심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오자마자 너 그때 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와 같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순간 당신이 애써 쌓아올린 모든 신비감과 매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달라진 모습과 여유에 끌려 돌아온 것인데 당신이 과거에 얽매인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변한 게 없구나. 내가 떠났던 이유가 그대로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다시 뒷걸음질 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노컨택 기간 동안 쏟아부었던 그 모든 에너지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보이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려 해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다시 시작하는 이 순간 아닐까? 앞으로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싶어. 이 한마디가 당신을 훨씬 더 성숙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돌아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다시 연인으로 돌아오거나 혹은 애매한 친구 사이, 즉 프렌드존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놀랍게도 두 경우 모두 당신의 기본적인 태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바로 평온함과 여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프렌드존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더욱 교묘한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완전히 놓치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다시 진지한 관계를 맺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친구라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그대로인지 당신이 얼마나 자신에게 매달리는지 떠보려는 의도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당신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그때 참 좋았는데 내 가족들이 그때 좀 서운하게 했었지 와 같은 말들로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휘말리면 당신은 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앞서 말한 원칙을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는 연인이라는 다른 관계였고 지금은 친구 사이잖아. 예전 관계는 이미 끝났는데 굳이 지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난 지금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더 집중하고 싶어. 이 말은 상대방의 머릿속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연연하지 않네? 정말로 나 없이도 잘 지내고 나를 잊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상실감과 불안감이 바로 상대방이 당신에게 다시 매력을 느끼고 당신을 되찾고 싶어 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의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이 쥐게 되는 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때까지 당신은 지금의 평온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달라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노컨택 기간은 단순히 연락을 참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과 외면 모두를 성장시키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떠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재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떠난 후 당신이 슬픔에 잠겨 폐인처럼 지냈을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당신이 오히려